예, 이재명 국감은 네모다로 잡았습니다. 어제 경기도청 국감에선 대장동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 썰전이 벌어졌는데 이재명 청문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방이 없었다라는 자평도 나오고 있고요. 먼저 한 줄 평 두 분의 여야의 평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줄 평 저희가 판넬을 준비했는데 이재명의 국감은 네모다. 네모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미리 다 알려준데 뭐 고민하는 척하고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예. 먼저 성일정 의원님 판넬부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이재명의 국감은 남 탓 국감이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단군 이래 최대 공익 사업이다, 환수 사업이다, 가장 자랑스러운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50% 플러스 한 주로 예. 이제 600만 원 가는 땅을 280만 원 절반 가격에 매수를 국가가 공권력으로 사유재산을 뺏어서 7명한테 1조 원 가까운 돈을 준 거잖아요. 혜택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행정적으로 굉장히 공권력이 개입돼 가지고 사유재산을 뺏은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전반부에서는 과거 한나라당의 토건 세력들이 다 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 땅을 수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 마지막으로 이게 설계도 본인이 했고 본인이 결제했고 본인이 감독한 거잖아요. 총 책임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책임 없다. 다 예. 유동규가 있다. 배신감 느낀다. 다 한나라당이 뭐 돈 작물 받은 게 누구고 뭐 범인이 누구고 이렇게 했잖아요.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절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께서 바라보시는데 이 어마어마한 비리 사건에 대해 있어서 이 국감장은 다 기승전 예. 남 탓 국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남 탓이었다. 예. 지금 김영진 의원님 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얘기로 보면 예. 네. 이재명 국감은 마지막이다.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저는- 약간 컨닝하시면서 쓴 것 같긴 한데. 아니,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마지막이다. 어. 절대 컨닝 안 합니다. 예. 마지막이다. 대장동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최종 종결됐다. 다 정리 끝. 다 정리 끝. 이제는 더 이상 대장동을 가지고 희망사기지. 논란거리가 없어졌다. 그래서 마지막 국감이었다. 두 번째,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는 국감에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게끔 깔끔하게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최종 분석 끝났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민관 개발을 통해서 5,500억을 환수해서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줬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해보지 못했던 그 민관 개발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서 그 개발 비리 세력들이 갈 수 있었던 9,500억 중에 5,500억을 환수했었던 마지막 증거를 내보였다. 예. 상황 실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상황이 빨리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이게 더 번지면 번졌지. 제가 볼 때는 이게 김 의원님 상황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어제부로 마지막이다라는 거는 또 남욱 핵심 그 트리오 3명이 예. 남욱, 정영학, 김만배가 하신 핵심 트리오였습니까? 천화동인의 3인방. 거기에 이제 플러스 유동규죠. 3인방에 남욱이 기국을 하면서 그렇게 그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라고 어제 뉴스룸 인터뷰에서 나갔죠. 이 JTBC에서 명확히 얘기했기 때문에 애타게 기다리던 님이 안 와서 대단히 아쉬웠을 것 같은데 그거로서 게임이 끝났다. 지금 뭐 아마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분은 갔습니다. 이제 그분은 끝났습니다. 이런 분위기네요. 이재명 캠프하고 본인은 이 세 사람들이 예. 이 모든 덩어리를 안고 조용히 사라졌으면 하는 또 상황 정리를 요구하겠죠. 그런데 이게 이익 동맹이지 않습니까? 정치적 동맹, 이념이나 아니면 정치적 지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는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득과 관련되는 사람들의 이게 집합체가 돼서 제가 봤었을 때 서로 입을 맞추고 어쩐다 하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제가 봤을 때 금방 정리될 사항이 아니고요. 예. 저는 지속적으로 이 이재명 지사가 이 대선 가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려면 특검을 받으라는 거지요. 예. 지속적인 얘기가 야당과 국민의 요구가 특검을 받으면 이 문제 쉽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검 받으시라는 일단 거예요. 앞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내일도 그런데 국토위 국감이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이재명 지사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뭐 어제 얘기 정도 그냥 리바이벌 내일의 합니까? 국토위 국감은 예. 재방송이다. 재방송이다. 그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나올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 화천대유 관련한 사실은 이익 동맹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취했던 세 사람이 1,200억, 1,000억, 600억을 받았던 3인방 아닙니까? 예.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고 돈을 받은 자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국토위 국감인데 그것 이상 나올 게 없고 사실은 말꼬리 잡는 것 이상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이다. 혹시 국민의힘에서 그거 이상 나갈 게 있습니까 또? 사실 이런 것들이 나가려고 한다면 예. 지금 성남시를 비롯해서 경기도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내놔야 합니다. 증인도 채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를 쉽게 접근해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증인도 증인은 여야가 합의를 해줘야 세울 수 있잖아요. 이걸 합의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자료도 거의 안 줘요. 중요한 자료 안 줘요. 이 상태에서는 사실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검찰밖에 없거든요. 검찰도 지금 현재 다 지금 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기 검찰 때문에 관련 얘기는 우리가 뒤에 또 주제가 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감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국민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이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진실 규명과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알려면 하나의 그림을 그려놓고 맞춰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식의 수사 방식으로는 사실은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다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결론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해놓고 수사를 해나가고 국정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참화가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 증인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회에서 성남시의 자료는 국회 경기도가 제출할 의무도 없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출을 못한 겁니다. 그럼 명확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래서 자료 제출 그래서 논란은 저는 어제 제가 또 보기에는 저희가 다뤄서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면- 자치행정사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경기도에게 자리를 제청하라고 하는 건 안 맞는 것 자, 같아요. 그러면 김 의원님. 사실에 맞지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권력을 발동을 해가지고 뺏은 이런 사건에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 중심으로 7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인허가에서부터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는 국회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왜 안 보여주죠? 왜 안 보여주죠? 나 같으면 떳떳하면요. 이런 오해받으면 자료를 다 내놓으면서 이겁니다라고 저는 반박하면 돼요. 성남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본인들이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제출을 했고 그래서 국감장에서 이재명 지사가 해당 시장시에 사인했던 자료를 다 공개하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남시에서도 제가 보기에 국힘에서 요청했던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고 그에 따라서 질의가 진행됐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한테 물어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저희 또 다른 그 주자를 끌어들입니까? 그리고 홍준표 증인- 후보가 이제 과거 경남지사 때 자치사무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그 전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자치적으로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거는 이 법은 중앙 정부의 그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또 이 예를 든다고 예. 한다면 자연녹지 같은 경우 형질 변경되는 것 같은 경우는 중앙의 국토교통부에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분양에 대해서는 자치 사무의 규정에 의로 하는 게 아니라 분양에 관한
국민 전체에 대한 그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국회 소관이라고 예. 봐야지요. 그걸 그렇게 알겠습니다. 본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일단 뭐 자료 제출 관련은 어제도 제가 다룬 바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사실 그런 자료들은 성남시가 다 제출했고요. 제출하지 않았던 거는 이재명 지사가 그 휴가를 며칠 썼냐, 누구랑 썼냐, 그다음에 뭐 밥을 얼마 먹었냐, 이거는 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그건 도의회에 제출하면 되는 내용인데 국회에 제출을 하니까 그런 자료들은 아니고 나머지 법에 근거해서 했던 자료는 성남시에서 다 국힘의원들에게 제출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증인도 하나만 잠시만요. 말씀드릴게요. 예. 증인도 합의를 해서 이거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면 잘못하면은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법이 이 가중처벌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면 비교적 진솔에 가까운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도 없는 지금 현재 증인도 없이 그냥 맹탕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여당이 맡고 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들 지금 오픈하십시오. 증인 중에 주요한 증인 유동규는 구속이 돼 있고 남욱은 구속영장 청구 예정이고 김만배도 구속영장 청구됐다 기각됐고 다 그다음에 정영학도 수사 중인 이런 핵심 사인방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증인으로 채택해서 데려올 수 없는 과정 아닙니까? 저는 안 되는 증인을 계속 데려오자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옥에 있더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나올 수 왜냐면 있습니다. 그런 예는- 그런 예는 전에 다 없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때 저 전에 구속됐더라도 그거는 수사를 아닙니다. 지체시키고 방해하는 거죠. 수사 중에도 그분들이 나올 수 있고 나올 때는 이제 옷을 민간 복장으로 입고 나온 선례가 있으니까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의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예. 그러면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간단하게 이것만 물어보면 어제 이재명 지사의 국감 이제 상황실장이셨으니까 점수를 주면 이재명 지사 몇 점 주고 싶습니까? 88점. 어우, 최측근인데 88점이면 우 아닙니까? 우? 뭐 B 플러스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플러스 정도. 겸손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저는 제가 부족했다고 보기에는 봅니까? 약간은. 이재명 지사는 피감기관의 장이었고 사실은 국회의원과 이런 사람에게 질의받아서 거기에서 진실하게 소명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잘하는 것은 그거는 오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8점이면 준수하고요. 국감 자체가 살아있었지 않습니까? 발발하게 뛰면서 생동감 있게 국민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보여줬기 때문에 88점, 팔팔한 국감.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의 방송이 날이 갈수록 부쩍부쩍 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성일정 의원님은 국민의힘 웃고 비아냥하는 거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드릴 수 있지요. 국민 무시하고 이런 것들은 뭐 그 88점 저는 거기에는 동일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국민 질타가 좀 컸지요. 예.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좀 더 알고 싶어하고 도저히 안 나오지만 국회의원이니까 자료 요구권도 있고 여러 정보 루트가 있으니까 좀 속시원히 좀 해라. 이게 국민적인 요구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아까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대로 좀 못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팀 플레이가 좀 부족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마 의원들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워낙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 얘기하는 거를 던져주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작전 미스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한 40점 정도 40점 정도. 드리는 게 좋겠다. 너무 원희룡- 적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원희룡 후보보다는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지지율 1%로 수음이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한 드릴 수 없으니까. 저는 양 정도로. 저는 70점 이상입니다. 70점 이상. 겸손으로 좀 더 점수를 아니 내린 실제로 거예요. 77. 국민의힘이 70점 이상이다. 예. 이제 이것 또한 이제 그 계속 그렇게 저희가 해달라는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기쁨의 만면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아니, 절대 아닙니다. 김영진 의원이었고요. 최선을 일단 다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논란 중에 바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제기했던 돈다발 사진. 나중에는 그게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돈 벌었다 사진이었다. 해당 조직원이란 분의 논란이 됐는데 관련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하였고 현금으로 돈을 맞춰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준 것도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 나머지는 수표로 줬다 이런 뜻 같은데 그거 쉽게 확인되겠네요. 자기 본인하고 친구가 직접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 어떻게 전달했느냐? 이 지사와 토마토리 대표가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이 지사 차에 실어줬다. 이 사건들을 보면 반전이 자꾸 일어납니다. 반전이. 시장님,
2018년 11월 달에 혹시 시장 아니셨잖아요. 실장 아니었습니다. 아무 권한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처 사진이 언제적 사진이냐면요. 시장님도 아니었던 2018년 11월 21일자 저 조폭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내가 돈 좀 벌었다. 사채업하고 렌트카해서 내가 돈 있게 벌었다고 자랑하면서 올린 사람이거든요. 참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막 다룰 때 한병두원의 저 팩트 체크 2018년 11월 뭐 돈 벌었다고 올렸던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앞서 이제 김용판 의원이 이게 사실은 이재명 지사에게 줬다는 돈다발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걸 서로 검증 같은 건 안 하나요? 어떻게? 야당은 이제 한계가 있지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쫓기다가 보니까 아마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속에 주어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거로 보고요. 예. 어찌됐든 그 돈다발 문제는 좀 이게 쑥스럽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박철민인가요? 예. 네, 박철민 씨가 자술서로 써가지고 자기 실명을 공개하고 사진까지 얼굴까지 공개하고 부친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제 마피아단의 단원으로서 있었던 예. 것에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어떤 법적 측면에서도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면 받겠다라고 하고 이분이 써줬었던 이 사실 자체는 예.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실명으로 공개했으니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국민적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의전비서인가요? 그분도 폭력 이 조직단의 일원이었다고 지금 어느 언론이 지금 보도를 했잖아요. 예. 또 은수미 시장도 그 자동차 제공하고 했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재명 시장께서 그 폭력 조직배 한 분을 그 시장실에 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발을 올려놨었던 그 사진을 국민들이 기억을 하실 때인데 이런 주변의 인물들이 조폭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박철민 씨가 자술서로 보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주당의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전 국민한테 발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김용판 의원의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국회의 전 치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감사에 있어서 그 다른 것도 아니고 저는 조폭이 진술했던 진술서와 조폭이 주었던 사진을 가지고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것을 객관적인 사실인 양 이재명 그 후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저는 아마 국회 역사에 길이길이 남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오늘 바로 윤리에 제소를 했고 이거는 본인이 사퇴하든지 아주 내가 보기에는 삼보일배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지역구인 대구에서 현재까지. 민주당이 그리고 제가 보기 현재 상황에서 저는 조폭의 발언과 조폭의 확인되지 않은 사진이 그렇게 신빙성이 있다라고 믿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당과 원내대표도 그러시더라고요. 김기현 원내대표, 김용판 의원님의 사고 체계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런 허위 진술을 과거에서 쓰면서 문제가 파생이 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으로 드러나는 게 필요했다라고 봐서 전 이 문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공세를 할 겁니다. 이미 뭐 이재명 후보는 김용판 의원은 의원직 사퇴해라 사과하고 뭐 정치적 공세를 할 겁니다. 그러나 조직폭력배와 관련돼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국가의 그 수반으로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 민주당이 더 나서서 더 검증을 야당보다 더 혹독하게 해야 돼요. 그게 국민을 위한 정당입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이 있잖아요. 지금 수행하는 분도 그 조직폭력배 단원이었고 그 폭력에 가담했었다는 사실이 있었다고 언론에 나왔잖아요. 지금 의전 비서관인가 그래, 의전 수행 비서인가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었을 때 이거는 우리 야당보다도 여당이 먼저 이 부분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치적 공세로 방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요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물론 그 사진 자체는 해당 사진이 아니다고 김용판 의원이 본인도 착잡하다라고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진은 문제가 있는 것 근데 이제 같아요. 그 사진을 김용판 의원이 구할 때 김용판 의원이 그 박철민 씨의 페이스북을 뒤지다가 이게 이 지사한테 준 돈인가 보다 하고 했진 않을 거고 아마 박철민 씨가 이게 그 돈입니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였을 건데 그렇죠. 그럼 그런 정황상 볼 때 김용판 의원이 그 박철민 씨의 진술서를 다 믿을 수 있냐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물론 뭐 확인도 필요하고 좀 더 정황이 나오면 뭔가 더 알아도 봐야 되겠지만 그 돈이 이재명 지사에게 준 돈이라는 주장이 처음 입은 박철민 씨에게부터 나왔을 텐데 자, 그러니까 그 스피커를 이거를 믿을 수 있냐는 문제는 요거를 한번 생기는 이렇게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하시지요. 이 단건으로 하나로 해서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우선 이 조폭 그 두목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시장실 가가지고 다리 네. 꼬고 올려놓은 건 있었잖아요. 그게 나왔고 은수미 시장도 거기에 관련이 돼 있었고 지금 의전 수행비서도 거기에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매체를 봐보니까 조폭의 그 변호도 이 지사께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검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직접 연관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국제 마피아 코마 트레이드의 박철민의 상부였었던 이준석 그 대표가 사실은 윤석열 검찰 시기에 조사를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와 연관된 것을 불어라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했다라고 본인이 나와서 양심 선언을 했던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어느 현직 시장이 전 국민의힘 시장 출신의 시장들은 카니발 승용차에 타서 5만 원짜리 20억을 두목도 아니고 행동대장도 아니고 그냥 그 맨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현금 5만 원짜리 20억씩 받는다라는 상상이 가능합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국민의힘에 계시는 시장 군수님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20억씩 아니면 뭐 몇 억씩 그 돈을 받습니까? 국민의힘 야당도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 자, 그러면은 아니. 박철민 그 진술서를 쓴 양심을 걸고 얼굴을 팔고 이름을 걸고 했던 사람의 진술 자체가 상식적으로 보기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믿는 김용판 의원과 김기현 대표가 너무 저는 이상해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음을 여당이 자당 후보기 때문에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많은 증거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정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게 그거를 국민 보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걸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코마 트레이드라는 조직의 이준석 대표가 있었고요. 국제 그다음에 마피아 이제 조직. 그 밑에 지금 어제 나온 분이 이제 박철민 씨인데 사실 일부 보도에 그게 있었죠. 당시 예전에 검찰이 이준석 코마 트레이드 대표한테 이재명 시장 관련된 걸 불어라라고 얘기했던 걸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면서 일부 보도가 있었고요. KBS에서 보도를 한 바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말씀하신 박철민 씨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한테 돈을 줬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뭐 조폭의 주장이라 해서 믿을만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주장들만 있어서 저희는 사실 그런 얘기들 신빙성 있게 보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더 다른 정황들 좀 봐야 되고 그런 부분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얘기도 마찬가지고 박철민 씨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주장 원래 오늘 지금 뭔가 판례를 하나 들고 나오셨는데 원래 저희가 준비한 거 말고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영진 의원님께서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한 거 다 불법 무기라고 하셨어요. 썰전이 원칙이다. 썰전은 펜과 입을 가지고 토론한다. 아 그렇군요. 본인이 워낙 강하게 요구를 하니 제가 그거는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뭐 들고 오셨으면 제가 좀 하겠는데. 가지고는 오셨는데 밑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불법 무기 허가되지 않은 물품으로 썰전은 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아니다. 신사도를 발휘해서. 그럼요. 신성일종 의원님이 절대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텍스트니까. 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이거 의원님 정말 있잖아요. 잠깐만요. 대한민국 국가원수를 뽑는 겁니다. 그런데 조폭과 연루돼 있거나 조폭의 두목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국가의 치명적인 이 망신이에요. 국제적인 망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황상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잖아요. 은수미도 관련돼 있고 물론 법원에 판결을 받았습니다만은
그와 관련되는 것들이잖아요. 자기 지금 의전 비서가 여기에 관련돼 있고 모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이걸 더 검증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은수미 시장 건은 은수미 시장이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재명 시장이 자기 그게 다음에 온 전 상황이고. 후임으로 연결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우리 성일종 의원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국힘의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대표나 전 김영진 의원의 말이 더 신뢰가 가지 않나요? 저는 아무리 상대당이지만 조폭인 박철민 씨가 교도소 안에서 구형을 받고 선고를 받고 예측하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으면서 과거에도 진술서를 통해서 사실은 그렇게 나오고 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을 확인도 안 하고 제가 보기엔 국감장에 깠던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조사해 보는 게 더 필요하다. 예. 이재명 그거는 이제 지사의 연관을 확인하는 양쪽 다 것보다 얘기를 많이 더 조사해 보는 게 하니까요. 필요하다. 자, 그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 이 조폭 행동 대장이라고 하면서 박철민 씨가 자기 이름과 사진과 부모까지 다 공개를 했잖아요. 그 그동안 부모도 사실 제가 언급하지 않지만 국힘과 친박 연대로 당의- 출마까지 했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당의 그리고 책임자였어요. 성남시에 1대, 2대, 3대 시의원을 했다 그랬어요. 다 연관된 제가 부분이죠. 쓴 거를 봤거든요. 봤는데 그래서 그 정도 가족사과 관련 가족사 그리고 본인의 실명, 사진까지 다 공개했었을 때는 전 굉장히 신뢰성이 있다. 저는 그리고 의심이 간다. 숨겨진 의심이 정치 간다. 공작의 의도가 크고 그것을 중개했던 사람이 모 변호사 아닙니까? 그분도 제가 보기에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자, 그 예, 변호사도 부분은 이름을 저희가 확인이 안 밝혔어요. 되니까. 그 변호사도 제가 더 이상 말을 거론하기 싫어서 그러니까요. 그분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장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성남에 활동하시는 국감에 얘기가 분이고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래 이름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공작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얘기를 또 해야 돼서 어제 국감 평가 지금 뭐 이게 한 7, 8분 전쯤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늦어지니까 빨리 들어가겠습니다.